다들 뭐 AI다, 반도체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명동에 잠깐 나갔다가 진짜 흥미로운 장면을 봤거든요. 거리에 넘쳐나는 외국인 관광객들, 그 손에 들린 쇼핑백들. 아, 이게 어쩌면 지금 시장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알파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기술주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바로 이 관광객들의 지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제 20년 실전 경험을 녹여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물론 기술주가 우리 미래 먹거리인 건 맞아요. 하지만 당장 다음 분기 실적, 그러니까 우리 계좌에 직접적으로 꽂힐 그 조용한 돈은요, 지금 명동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너머에 있는 이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주가에 먼저 반영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새로운 관광객 공략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국적, 소비 패턴, 심지어 한국을 오는 이유까지 모든 게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산업이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2,129만 명. 이게 2026년에 우리나라를 찾을 걸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인데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팬데믹 이전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에 1,750만 명. 이걸 훌쩍 뛰어넘는 숫자거든요. 출처 한국관광공사. 이건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K콘텐츠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달고 한국 관광산업이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이 성장의 기울기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그냥 V자 반등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2029년까지 3천만 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솔직히 저는 K콘텐츠의 이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좀 보수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관련 내수주들의 가치를 완전히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 강력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걸까요? 바로 문화와 통화, 이 두 가지 순풍입니다. 시장은 K콘텐츠의 힘을 그냥 일시적인 유행 정도로 생각하거나 원화 약세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그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 그 본질을 지금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압도적으로 K콘텐츠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예전엔 그냥 쇼핑이 주 목적이었다면 이젠 BTS가 갔던 식당,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 이런 경험을 하러 온다는 거죠. 이런 팬덤 기반의 관광객들은 가격에 덜 민감하고 충성도는 훨씬 높아요. 이게 바로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풍이 바로 이 유리한 환율입니다. 특히 요즘 엔화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일본 가려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출처 하나투어 데이터. 똑같은 100달러를 바꿔도 한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요. 이건 뭐 정부가 관광객들한테 직접 보조금을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명확하죠. 자, 그럼 이 똑똑한 관광객들의 돈,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지금부터 돈의 흐름, 그러니까 공급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시작해서 명동 백화점, 올리브영을 거쳐서 그 안에 있는 K뷰티 브랜드들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가치 사슬의 맨 꼭대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플러스 50%.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신세계, 롯데 같은 주요 백화점에 올해 1분기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다는 뜻입니다. 출처, 각사, IR 자료. 이건 시장 예상치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주가는요, 결국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백화점은 비싼 명품이나 화장품을 팔면서 관광객 소비에 통행세를 걷고 있고요. 그동안 애물단지 취급받던 면세점은 드디어 흑자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면세 사업이라는 게 고정비가 높아서 매출이 손익분기점만 넘어서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바로 이 이익 레버리지 효과,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올리브영 플라이 휠, 이건 제가 봤던 비즈니스 모델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영리합니다.
예전 화장품 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써서 해외 시장에 나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했잖아요. 근데 이제 올리브영은 명동 매장을 그냥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외국인들한테 잘 팔리는 제품 데이터를 뽑아서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제품만 쏙쏙 골라 해외로 수출하는 거죠. 다시 말해 명동 매장의 실시간 판매 데이터가 미국 아마존의 다음 분기 실적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선행 지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런 실시간 현장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말에 백화점 식품관에 어떤 메뉴 줄이 제일 긴지,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특정 여행지 검색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반발짝 앞서갈 수 있는 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이런 작은 관찰의 차이에서 승패가 갈리는 법이거든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고요. 이 분석을 제 실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녹여내는지 베테랑의 실행 계획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종목 좋아요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어떤 변수를 챙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저는 미래를 점치지 않습니다. 그저 확률적으로 대응할 뿐이에요. 지금 엔화 약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걸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일본 여행 가려던 수요의 20% 정도가 한국으로 올 거라는 기본 시나리오에 60%의 확률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저가 항공사들의 일본 한국 노선 증편 계획 데이터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흐름이고요. 출처 국토교통부.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관련 유통, 화장품 섹터는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최선 호주로 보고 있는 건 바로 신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신세계는 백화점의 안정성과 면세점의 턴어라운드,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는 게 2분기 실적 발표 때 아주 강력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일부 기술주 비중을 줄여서 신세계 쪽으로 자금을 옮기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실제로 단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세계에 대한 저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입니다. 첫째, 비중. 처음 들어갈 땐 포트폴리오의 5% 정도로 시작합니다. 둘째, 트리거. 2분기 실적에서 면세점 영업이익이 1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증권사 예상치를 넘어서는 걸 확인하면 비중 확대를 고민할 겁니다. 셋째, 시점. 여름 휴가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는 매수를 마무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요. 넷째, 핵심 변수. 매주 원위안 환율이랑 중국인 일일 입국자 데이터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대 수익. 백화점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막아주고 면세점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 기대 주익은 30% 이상, 손실은 최대 마이너스 10% 정도로 손익비가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년에 관광객이 정확히 몇 명이 올지 맞히는 건 그건 추측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K 콘텐츠와 유리한 환율 때문에 한국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다는 이 거대한 추세는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되 명확한 손절 원칙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대응과 생존의 무대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룬 화장품 섹터 안에서 진짜 옥석을 가리는 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